안녕하세요, 1등이들 닥터유자입니다. 저도 딸내미가 하나 있지만 이게 임신과 출산은 여자분들의 일생에서 정말 큰 이벤트이긴 한데요. 요즘에는 계획 임신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서 임신 전후 가능한 미용 시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뭘 해도 되고 뭘 안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임신 준비 그리고 임신 과정 중에 피해야 하는 시술이나 가능한 시술이나 주의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비 엄마들의 문의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 저도 아기가 잘 안 생겨서 막 시험관 시술도 하고 오만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덜렁 임신이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계획 임신을 하기도 하고 피임하는 기간도 길고 또 시술을 하시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 중인데 이런 걸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부 레이저는 국소적인 거라서 사실 전신적인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임신 준비 중에는 충분히 받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임신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굉장히 극초기인 경우 아니면 내가 시험관 배아이식이나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는 조그만 변수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하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보톡스도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그 분자량이 커서 태반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톡스가 태아에게 미치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임신 6개월 전부터는 사실 맞지 않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임신 준비 중에는 드시는 약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특히 미용 관련해서는 로아큐탄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피지 억제제, 이소트레티노인 같은 성분은 정말 기형아를 유발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 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피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임신 시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여드름이나 이제 모낭염에 쓰이는 항생제도 태아의 뼈 발달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이제 끊고 나서 임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그런 가능한 시술이 있을까요? 사실 임신으로 일어나는 몸의 변화는 100개 이상인 것 같아요. 느껴지는 체감도는 더하고 임신 중에는 이제 호르몬 수치가 막 급격히 변하면서 널을 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것들이 피부에 큰 변화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민감해지면서 각질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피지샘이 막 폭발하면서 여드름이 폭발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는 사실 기본적으로 순한 보습제를 써서 보습에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여드름이 생긴 경우에는 항생제나 피지 조절제 같은 걸 예전처럼 드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국소로 바르는 국소 외용제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임산부들에게 가장 추천해드리는 거는 보통 아젤리아라고 얘기를 하는 아젤라인산 연고가 가장 대표적으로 추천됩니다. 그게 이제 다른 부작용도 없고 임산부에게 써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국소 외용제를 쓰실 경우에는 그거를 1차로 두시고 바아필이라고 불리는 살리실산 그리고 에크논 크림이라고 불리는 이부프로펜 피코놀 제품 등은 사실 임부에서 첫 번째로 권장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물론 국소적으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전신작용이 떨어지긴 하지만 굳이 1순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까 그 바하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필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피부과에서 주기적으로 필링을 하시던 분들도 웬만하면 횟수를 좀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여드름 압출 관리 같은 경우도 위생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건 괜찮으나 이 통증 자체가 자궁 수출을 유발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리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임신 중에 피해야 하는 기계 시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공명파를 이용한다고 하는 코레지 관리나 아니면 몸에다가 약간 전극 같은 걸 붙이고 하는 써마지, 올리지오 같은 그런 모노폴라 고주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온다리프팅 이런 것들은 임신 중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태아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임신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물방울 리프팅이라고 불리는 LDM이나 소노스타일러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원리가 고밀도 초음파인데요. 임신해서 초음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소적으로만 들어가고 전신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 소노스타일러 같은 물방울 리프팅도 모드가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항염, 홍조, 그다음에 보습, 재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는 리프레시도 되고 피부 트러블이 있을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의하셔야 되는 약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남편분이 남성형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피네스트리드, 두데스트리드라고 불리는 그런 약인데요. 요게 인부는 사실 먹어서도 안 되고 좀 스트릭트한 경우에는 이게 쪼개진 약을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해요. 남성 호르몬을 이제 블럭시키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태아가 여자면 괜찮은데 남자 같은 경우는 생식지 형성 부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임신 중에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응급실에 근무했던 기억을 살려보면 사실 봉합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는 하거든요. 칼에 손을 베었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그때도 사실 내가 찢어진 손가락보다 혹시 내가 뭐 국소마취제를 쓰면 태아한테 영향이 갈까 고민하시는 게 사실 우리 예비 엄마들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리도케인은 사실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증 없이 스트레스 없이 봉합수술을 잘 마치고 감염 없이 상처를 치료하는 게 훨씬 더 태아한테는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봉합수술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출산 후에 가능한 그런 미용 시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임신하는 동안 산모가 즐겁고 행복해야 이제 아기도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엄마가 행복을 찾는 게 그거 자체가 가장 좋은 태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닥터의자가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닥터의자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